100% 사실로 보인다더니 슬그머니 이 술판 추구 전략에 들어갔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해서 공당이 저런 거짓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이후로 민주당의 대응이 일단은 없습니다. 연일 민주당에서 이 검찰의 국기문란으로 공세를 조여왔는데 왜 요 며칠 잠잠할까?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등 이화영 술판 의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민주당을 강하게 때렸는데요. 그 이후에 왜 민주당은 조용할까? 지난 15일 최고위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16일,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 술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00% 사실로 보인다던데 이화영 전 부지사조차 술판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본인도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한마디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들어보시죠.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초창기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시점, 장소 등이 막 바뀌는 걸 보고 김주영 의원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당이 저기에 100% 사실이라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신 발언 주셨잖아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되묻는 질문이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면 우리 검찰에서 했던 이 대표에게 대북 상납에 대해서 대북 송금 비용을 상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신 대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한 것도 100% 사실로 보느냐? 라는 질문 이후에 민주당이 조용한 것, 이 대표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마냥 침묵하지는 또 않겠죠. 왜냐하면 뭐 대책 기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화영 지사의 부지사의 진술을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했던 또 그 관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선택적으로 사실인가 이제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하죠. 또 당에서도 이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얘기하는데 뭐 한두 가지는 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과거 전 변호사는 뭐 모르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전에 이미 변호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부인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의 이제 검찰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바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두 가지 측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 술판 회유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하러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하느냐? 그렇죠. 굳이 이거를 없는 거를 지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의 이제 그 의문 뭘 중에 위해서? 하나 누굴 있고요.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당에서도 지금 딱 표면적으로는 계속 진술도 바뀌고 뭐 검찰의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들면서도 내부에 제보라도 있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도 입장을 견제할 수는 없을 텐데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아요. 의문이 남는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양쪽 다 조금씩은 허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정말 내부의 제보라도 있다면 좀 더 정교하게 검찰의 반박을 깰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화영부지사가 진술을 했는데 계속 말이 바뀌네. 또 검찰이 계속 반박을 하는데 판판이 깨지는 것 같네 당이. 예.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불리하구나. 혹시 이것이 지금 이 침묵이 일시적 침묵인지 아닐지 모를지라도 혹 출구 전략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출구 전략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입장 표명이 있어야 입장 되겠죠.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만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개인 견해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이유, 내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끌려다녀서 안 된다라는 말이죠. 공당이 이화영 진술에 끌려다녀서 안 된다라고 공개 비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 수원지검에 외부의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업무에 매진 못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사건 처리하라라는 얘기까지 밝혔다라고 합니다.